안녕하세요. 삼신의사의 한상훈입니다. 우리나라도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직업이나 학업을 가지다 보면 아이를 가지려는 경우 이미 난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바로 난임병원에 가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부부의 의견이 달라지기도 하고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거울을 보면 나의 외모는 옛날과 다르지 않고 어려 보이기도 하니까 생식 기능도 젊다고 생각하시는 부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또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금 지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또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난임검사에 어떤 것이 있고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생각에 베란일에 3일 내내 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어떤 경우가 난임일까? 보통 난임이라면 교과서적 정의로 보면 피임 없는 부부관계가 1년 넘게 이어지거나 35세 이상의 부부가 6개월 이상 임신을 시도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왜 35세를 기준으로 난임을 얘기하게 될까요? 35세가 지나면서 난소 기능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가임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 유전적 기형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유산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35세를 보통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다음 표는 연령별 난자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35세가 지나면서 가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임검사를 누가 해야 하는가? 여성의 경우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나이가 만 40세 이상의 경우, 난소 수술력이 있는 경우, 이전에 조기 폐경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나팔관의 수술력이 있는 경우, 자궁 선근종이나 근종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 생리주기가 25일 이하로 불규칙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정관 수술력이 있는 경우, 성병의 병력이 있는 경우, 고환이 고온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 고환이 너무 작은 경우, 잠복 고환에 수술력이 있는 경우, 흡연, 음주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이 아프신 경우나 자손이 귀한 집안의 경우, 그 다음에 결혼 전부터 피임 안 하고 관계를 했는데도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피임을 길게 했는데 다시 임신을 시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난임 검사를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면 난임 검사이니까 당연히 남편분 따로 아내분 따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성의 난임 검사는 기본적으로 병력 성취를 먼저 합니다. 난임 기간, 또 임신력, 자궁경부암의 이상 소견, 골반염이 있었는지, 근종이 있었는지, 어떤 치료 수술력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진찰로는 체질량 지수나 혈압이나 유방에 문제가 있는지 또 치아에 문제가 있는지 임신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견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위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난임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생리 이틀째 보는 혈액 검사고요. 그 다음 생리 끝날 때쯤 보는 나팔관 조영술, 그 다음에 임신 기간 내내 보는 배란기 초음파가 있습니다. 우선 초음파 검사 먼저 설명드리면 생리 이틀째나 5일째 초음파를 보면 그분의 난소 기능을 혈액 검사를 안 해도 대강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동남포 개수를 세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10개 이상이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낮거나 몇 개 안 보일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랑 같이 매칭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난임 의사 입장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는지 난소에 이상이 있는지도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고 아이를 가져야 될지 아니면 바로 가져야 될지를 같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난임 검사 확인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생리 시작 이틀째 정액 검사를 미리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2일에서 4일째 호르몬 검사를 하고 6일하고 7, 9일째 나팔관 조영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란 시기에는 초음파로 난포가 잘 자랐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도 하고요. 생리 직전에는 필요할 경우 내막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생리를 하면 이번 주기에 안 됐으니까 다음 주기에 어떻게 시도할지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생리 이틀째에서 3일째 하는 호르몬 검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갑상선 검사나 프롤락틴 검사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검사는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몰랐다면 태아의 지능과도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먼저 검사를 하고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프롤락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 질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치료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난포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황체 호르몬,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생리 이틀째 호르몬 검사를 해서 12가 넘으면 난소 기능이 좀 약할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체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역시 특정 수치에 문제가 되면 난소나 배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AMH라는 안티뮬러리아 호르몬
이라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난포의 수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특정 수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증가하면서 난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난자의 질도 낮아져서 자연 수정의 확률이 감소하고 수정된 배아도 비정상이 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임상을 하다 보면 보통 2 이상이면 난소 기능은 어느 정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국가에서도 시험관 아기를 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1.1 정도입니다. 1.1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난소 기능이 좀 낮으니까 뭔가 좀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AMH 검사만큼은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난소 기능 검사는 AMH 검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증가하면서 난소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그 퍼센트는 임신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4세 이상에서는 난소 기능이 1 이하면 임신율이 아주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나팔관 조영술은 평생 한 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임 검사와 치료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팔관이 막혔으면 견우와 진잉녀가 만날 수 없듯이 난자와 정자가 만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나팔관 조영술은 일반적으로 생리가 끝날 때쯤에 조영제를 넣어서 나팔관이 잘 뚫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초음파로도 보는 초음파 나팔관 조영술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팔관 조영술은 장점도 있는데요. 나팔관 조영술을 하면 약하게 뚫려 있는 경우도 좀 더 세게 잘 뚫어줘서 임신 확률을 좀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3개월 내 임신되기도 하고요. 사진을 보면 나팔관이 잘 개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궁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연기처럼 조영제가 잘 빠져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팔관 조영술이 막힌 경우는 그렇다고 100% 막혔다고 판단을 하진 않지만 시험관 아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옆에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팔관 조영술을 하고 바로 임신이 되신 분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이후 이제 난임병원에서는요, 초음파로 배란기 전기, 배란기 후기 이렇게 난포가 잘 자라는지 또 그에 맞게 내막이 잘 자라는지 평가를 해서요. 이분은 자연주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분은 좀 뭔가 배란 유도를 하거나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을 좀 자주 가게 되지만 처음에 오시면 그 정도 보셔야 어느 정도 내가 자연주기를 몇 번 해야 될지 시험관을 몇 번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미리 상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은 배란 유도를 통해 임신을 된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자궁 내막을 자세히 보면 세 줄로 보여요. 이런 경우는 이분은 내막의 수용성이 좋으니 착상 확률이 올라갈 수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크게 동그라미로 보이는 난포가 보입니다. 그 난포에 난자가 있는데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작은 난포는 어떻게 보는가? 실제로 한 주기에 난포는 한 개밖에 안 자라요. 그래서 우석 난포라고 합니다. 난임 의사 입장에서 딱 보면 여기서 배란이 되는구나. 이번 달에 오른쪽에서 배란이 된다. 이번 달에서 왼쪽에 배란이 된다. 이런 것까지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 난포 안에 난자가 배란이 되는 걸 확인하고 날짜를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배란일 전후로 이틀에 한 번 부부관계 날짜 잡아드리죠. 마지막 사진은요, 그 자연주기로 임신되신 분의 사진이에요. 난임병원에 오시면 검사만 하고 어떤 시술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바로 임신돼서 졸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자궁 내시경 검사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궁 내시경 검사는 제가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궁 안쪽을 카메라로 직접 들여다보죠. 자궁 안의 모양, 또 작게 숨어있는 용종,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궁 내시경을 하면요, 액체를 넣어요. 그래서 자궁을 부풀려서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경우 그 액체가 나팔관을 뚫어주는 효과가 생겨서 자연임신 확률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관 아기에 실패했을지라도 그때 그런 검사를 또 하면 다음에 착상력이 올라가서 임신 확률이 많이 올라가죠. 자궁 내시경도 수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궁 내시경은 그냥 열린 공간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력에 도움도 되고 임신 확률도 올리고 또 시술 시간도 5분에서 15분 내로 짧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자궁 내시경은 꼭 필요한 경우 난임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할 때만 합니다. 온다고 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은 자궁 내시경에 임신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초음파를 봤을 때 안에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그동안 또 생리불규칙도 있었고 이런 분들은 의외로 자궁 안에 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자궁 내시경 소견인데요. 왼쪽 8시 방향에 한 0.5cm 정도의 용종이 보였어요. 이거를 제거하고 자궁 내막을 잘 정리한 다음에 이분은 자연주기로 임신이 됐어요. 이분은 초음파 소견을 보면 임신 한 7주 정도 심장 뛰는 소견입니다. 이렇듯 자궁 내시경은 자연임신이나 시험관 아기, 임신 착상의 수술적 치료로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임의 원인이 특정 범인처럼 뭔가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멀티 요인, 여성분의 경우도 2개 이상, 뭐 남성분하고 여성분 두 분 다 영향인 경우도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이라고 하면 잘 안 되는 원인이 모여서 난임을 만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난임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검사를 찾고 다 교정을 하다 보면 자연 임신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는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 시에 판단하는 난임 원인의 올해 2023년 버전입니다. 보시면 남성 요인, 배란 기능 장애, 난소 기능 저하, 난관 요인, 자궁 요인, 자궁 내막증, 기타 의학적 요인, 원인 불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요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란이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난소 기능이 낮은 분들, 나팔관이 약한 분들, 그다음에 자궁에 뭔가 혹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 유전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원인 불명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분 검사 사실 간단해요. 정액검사 한 번만 하죠. 근데 보통 정액검사에도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됩니다. 난임 클리닉에 전화해서 저 오늘 가서 난임 검사 하겠습니다. 바로 못할 수 있습니다. 2일에서 3일 정도 금욕을 해야 된다는 안내사항도 듣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검사를 하면 보통 1시간 정도 지나면 결과를 듣고 가실 수도 있어요. 또한 염증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아내분들이 난소 기능 검사를 하듯이 남편분들도 고환 기능 검사를 합니다. 피검사를 해서 내가 남성 호르몬이 적당한지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정액검사의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정자의 양이 1.4cc 이상, 농도가 1600만 이상, 정자의 운동성이 42%, 전진 운동성 31%. 정자의 형태는 정상 정자가 몇 %인가를 보는데요. 보통 4% 이상인데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 기준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요. 기형 정자가 많은 경우,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염증이 있는 경우 순으로 꽤 많이 진단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정상 정자와 기형 정자인데 보통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 보통 콩나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꼬리가 완전히 말렸죠. 이런 기형정자가 많으면 임신이 잘 안 되죠. 또 많은 분들이 바로 물어보세요. 아니 기형정자 있으면 기형아 생기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기형정자는 수정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정이 됐다고 해도 유산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형정자가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보통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3달 정도 걸려요. 78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78일 후에는 지금의 기형정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액검사를 했는데 대책을 알려주세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자 상태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흡연을 줄이세요.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으면 예뻐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많이 걸을 수 없듯이 몸에 꼭 끼는 옷을 입거나 고환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정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간혹 난임 클리닉에서 수액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간에 뭔가 바로 시험관을 진행하거나 그럴 때예요. 그러면 혈관 확장을 시키고 정자를 활동성을 시키는 자극을 주기도 하고요. 수액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주기에서는요. 정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사정된 정자가 자궁을 지나서 나팔관까지 가서 거기서 수정이 되는데 수정이 돼도 또 그 난자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소위 말하는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자 중에 1등이 수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1등 정자가 많을수록 자연주기의 수정 확률은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자의 중요성을 좀 비유를 하면요. 역사를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장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자 상태가 좋으면요. 아내분이 좀 약해도 예를 들어 뭐 나팔관이 약하거나 또 자궁에 혹이 있거나 그래도 임신되시는 분들 많아요. 정자 상태가 좋으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악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실제로 수정을 해보면 정자 상태가 좋은 경우 수정란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리 2, 3일차에 한 번, 그 다음에 생리 끝날 때쯤 한 번. 보통 그래서 나팔관 검사 하실 때 남편분이 정액검사 같이 오세요. 그럼 생리 2, 3일째 검사랑 나팔관 조영술 결과랑 그 다음에 정액검사 결과랑 한 번에 다 들으면 딱 2번만 오시면 임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을 대강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두 정상이라도 나이와 결혼 기간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난임 검사를 하면서 한 번에서 3번 정도까지 자연주기를 하고요. 많이 희망하시면 6개월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술이 필요하면 다시 추가 상담을 하게 합니다. 진료 한 15년 해보니까요. 난임 검사 하실 때 부부가 손잡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요. 한 3개월이면 졸업하세요. 난임 검사는 함께 받는 거예요.
난임 검사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시술하는 걸 조금 쑥스러워하기도 하세요. 아, 내가 하는 이런 노력이나 이런 과정이 나중에 태어나서 나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게 속상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